이제 슬슬 여름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오토바이 정비를 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토바이를 타게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이거를 매매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토바이 법이 좀 바뀌면서 약간 좀 복잡하게 돼서 이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나서 오토바이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올해가 됐든 아니면 이거는 뭐 내가 소장을 하는 방향으로 가든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검사 받을 때 지금 저 너클가드 뿐만 아니라 어쨌든 순정으로 돌려서 검사를 받아야 될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느니 그냥 내가 타지 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좀 정비를 했는데 이제 제가 영상에 남겨놨었는데 최초에 이제 이거 구매를 해 왔을 때 전 차주분께서 여기를 좀 긁어 먹었어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크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엔진 커버를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용접을 해야 한다라고 하셔가지고 최초에 이제 타이어 교체를 하면서 이 타이어 교체한 업체에서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참에 이 엔진 커버 기스 난 것도 보기 싫고 하니까 가격을 좀 알아봐 주세요 했는데 너무 비쌌던지 이제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필드 고향 앞에 이제 오토바이 센터 하나가 있어서 급하게 이제 한번 맡겨보니 거기서 이제 용접을 해주셨어요. 용접을 하면서 이제 오일도 다시 넣고 가스켓까지 이제 교환을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수리를 마쳤습니다. 금액이 근데 용접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이 스바르트 필렌 401 같은 경우가 이 엔진 자체가 좀 뭐 출력이 좋다 그러나 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 좀 잦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 그래서 용접비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 들었고 뭐 가스켓 한 3만 원 그리고 이제 엔진 오일을 또 갈아야 됐으니까 그것까지 해가지고 한 2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최초에 이제 타이어를 갈 때요 사장님께서 엔진 커버가 크랙이 났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일단 오일을 갈지 말고 이거를 이제 알아봐 주신 다음에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 바람에 지금 엔진 오일을 갈고 나서 또 한 100km가 한 10km 20km 탄 상태에서 또 엔진 오일을 또 갈게 되는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갖고 아무튼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크랙이 난 거는 말끔하게 이제 용접으로 정리를 잘 해주셔서 그냥 뭐 안심하고 타도 괜찮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이 밑에 이렇게 주행을 하고 와서 보면 이 바닥에 약간 국물이 좀 흘러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센터를 가면 서로 센터들마다 이 전 센터를 이제 뒷담 까는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을 듣거나 신경을 잘 쓰지 않는데 이게 이제 세차를 하면서 세차장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이런 데 거 볼트 마감이나 이런 게 좀 덜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국물을 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주시기는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거를 타는 입장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막 오일을 막 상시로 새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게 타고 와서 좀 흐르는 것 같다가 안 흐르고 그래가지고 좀 고민이 많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새로 정비를 보는 업체에 이거 한번 국물 새는 것 같은데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 새는 게 맞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근데 이 스타필드 고향 앞에 있는 업체에도 문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거기서는 일단 이 엔진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공임이 5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 더하기 이제 엔진 오일 교체를 해야 되니까 알다시피 뭐 또 엔진 오일 값은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니 그거랑 이제 부품대랑 해서 기본 시작가는 50만 원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되게 지금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알게 된 업체 사장님한테 이 부분을 이제 문의를 드리니까 일단 국물류가 새는 거는 맞고 국물이 새는 거는 맞는데 이 안에 있는 가스켓만 교체를 하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복잡한 부분이긴 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비 같은 경우는 5만 원이었나? 5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엔진 뜯어가지고 공임 뭐 가스켓 교체하는 공임은 5만 원이었고 이 가스켓은 정품 가스켓을 써서 한 2만 몇천 원 정도 배송비까지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엔진을 뜯었으니까 엔진 오일을 또 넣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엔진 오일 값도 7만 원인가? 그게 또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 바람에 지금 오토바이를 막 100km가 뭐 한 50km 탄 거 같은데 엔진 오일만 그 와중에 지금 3번을 갈아가지고 3번을 가는 바람에 와 씨. 뭐 아무튼 이 사장님이 일단 몇천 킬로라도 이게 막 당장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좀 타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좀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냥 조금 타다가 바로 이제 교체를 하는 바람에 요 근래 들어가지고 지금 오일 값만 한 10만원, 7만원, 7만원, 2만원 필터까지 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했고 얘가 지금 21년식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4년 정도 되면 아무튼 이 냉각수를 교체를 이제 추천을 한다. 교체를 추천을 한다고 하셔서 뭐 교체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어쨌든 4년 정도 된 거고 일단 가지고 다녀야 되는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교체를 부탁을 드렸고 하면서 이제 이 브레이크 액도 제가 좀 교체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한 짝당 3만 원, 이제 냉각수가 한 6만 원 정도 일단 브레이크 액은 교체를 해주셨어요. 브레이크 액은 그래도 한 2년에 한 번 정도 교체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1년식이니까 교체를 했다. 그리고 냉각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수리를 하는데 수리를 했고 이제 기본적으로 냉각수 교체를 하려고 했지만 냉각수는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브레이크 오일 양쪽 3만원 3만원 해서 6만원 주고 교체를 했다. 이게 로브에서 나온 배터리 충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 배터리도 충전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도 충전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이게 신형으로 나와서 한 12만원 정도, 그리고 공임은 한 3만원 정도 들어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정말 예뻐요. 일단 뭐 진짜 배터리가 뭐 방전이 되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사용은 하지 않고 가끔 이제 핸드폰 충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교체를 한 게 요거 안드로이드 오토 요거를 하나 구매를 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이게 알리에서 한 6만원, 7만원 정도 했었고 장착비는 한 3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용하는 센터 사장님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가격을 잘 받으셔서 마음에 듭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뭐 배선이나 이런 게 예쁘게 나올 수가 없는데 요런 이렇게 배선 하나까지도 굉장히 잘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만족스럽다. 옛날에 이제 제가 스쿠터에 썼던 거는 이 낮에 막 시인성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낮에 다니다 보면 이 내비가 안 보여서 아씨 이거를 왜 하고 다녀야 되나 싶었는데 지금이 낮 4시 17분이거든요 잘 보입니다. 이거 되게 잘 보이고 요즘 안드로이드 오토가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만족을 하고 쓰고 있고 핸드폰을 아무리 좋은 핸드폰 거치대 뭐 쓴다고 하더라도 그 진동이 장난이 아니에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 보면 진동이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 가끔 제가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를 켜보면 너무 많이 떨려서 어쨌든 좀 그렇게 쓰는 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번에 안드로이드 오토를 그냥 장착을 했고 만족도가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여러분 알리에서 좀 저렴한 거 하나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혹시 뭐 장착한데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장님이 너무 잘 꼼꼼히 잘 해주셔서 만족스럽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블랙박스를 교체를 했어요. 국내 제품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국내에서 배송을 한다. 요거 포맥스라는 업체 제품이고 19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리모컨도 있고요. 이게 지금 업체 사장님이 그 센터 사장님이 공임을 아마 가장 비싸게 부른 게 요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기존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불박 여기 앞뒤 불박이랑 이 안에 들어있는 배선을 또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배선 정리하는 거랑 또 장착비랑 해가지고 조금 이제 가격이 있었는데 뭐 저는 뭐 결과물 보고 굉장히 만족을 하고 이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블랙박스까지 장착을 했다. 기존에 이제 대부분의 오토바이 블랙박스가 이렇게 시트 안에 화면이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뭐 본체를 여기다 넣어놔야 되다 보니까 다니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 자체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렇다고 뭐 와이파이 연결해 이거랑 연결해 버리면 또 내비를 못 쓴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상황이 싫어서 이거를 따로 구매를 했고 이 내비랑 알리에서 보면 내비하고 블랙박스 이렇게 일체형도 있는데 그런 제품은 일단 믿음이 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짜잔, 이걸로 구매를 했고, 보시면 자, 이렇게 전면, 후면, 그리고 두 개 다 볼 수 있는데, 이거 장점이 뭐냐면 후면 카메라에 보시면 여기 오토바이들 뒤에 차들이 나한테 얼마나 붙는지, 아니면 양쪽 차들이랑 해서 얼마나 상황이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착을 하게 됐고요. 이게 오토바이를 제가 지금 매뉴얼을 막 익숙하게 탄다고는 하지만, 스쿠터처럼 상황을 빠르게 대응을 하는 거는 아직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런 블랙박스가 꼭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3월 말부터 해서 현재까지 오토바이 정비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물론 신품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혀 이상이 없이 이제 말끔하게 해놨고 안전하게 탈 수 있게 장치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또 재밌게 여름을 즐겨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다 준비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아 진짜 요즘에 재밌게 라이딩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재미난 라이딩을 또 즐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도 이제 재밌게 즐기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